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stand for 명사라는 표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 텐데, 자, 이 표현의 뜻은 무언가를 또는 누군가를 상징하다, 나타내다는 뜻입니다. 자, 예시를 한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the skull stands for death. 자, 이제 skull이라고 하는 건 해골이라는 단어고요. death는 죽음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 전체의 뜻은 해골은 죽음을 상징한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한 가지 궁금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자, 여러분 이제 stand라는 이 단어, 이제 동사라는 종류의 단어죠. stand가 이제 여러분 이제 뭐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겠지만, 뭐 stand up, sit down 할 때 이제 배우죠. 이제 stand가 뭐 일어서다 또는 서 있다 이런 뜻을 가진 이제 단어입니다. 그죠? 자, 근데 어디서 이런 뜻을 지닌 동사가 이 상징하다, 나타내다라는 의미가 될까라는 게 이제 의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고자 오늘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영어뿐만이 아니라 여러 언어에서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다시 여러 언어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 한 가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떤 특징이냐면 이 기본 의미가 추상적인 의미로 발달한다는 것인데, 이게 한국어에도 있습니다.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어 먹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예를 들어 볼 건데요. 자, 한국어가 기본 의미, 다시 이 먹다가 기본 의미로 쓰인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과일을 먹다 또는 밥을 먹다. 자, 이런 경우가 이제 기본 의미로 쓰인 건데, 이제 먹다라는 게 이제 씹어서 음식을 꿀꺽꿀꺽 삼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오른쪽에 보면 이것이 이제 추상적인 의미로 쓰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나이를 먹다, 욕을 먹다라고 할 때, 자, 여러분 이게 이때 먹다의 뜻이 나이를 뭐 음식처럼 씹어서 삼키거나 욕을 먹다라고 할 때 이 욕을 씹어서 삼키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이때 나이를 먹다라고 하는 것은 네, 나이가 이제 추가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욕을 먹는 것은 이제 욕을 듣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이런 경우가 이제 이 두 경우가 기본적인 의미로 쓰인 경우와 이제 추상적인 의미로 쓰인 경우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붓다라는 이제 단어를 가지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제 이게 기본적인 의미로 쓰인 경우는 이제 뭐 포스트잇이 붙다 또는 머리카락에 먼지가 붙다. 자, 이런 경우들을 볼 수 있는데, 자, 이 경우는 이제 뭐 두 물체가 있으면은 두 물체 A, B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것이 두 개가 맞닿아서 안 떨어지고 이런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추상적 의미로 쓰인 경우를 보면 뭐 속력이 붙다, 시험에 붙다라고 할 때 이때 속력이 붙는다라는 말이 이제 뭐 두 개가 맞닿아서 안 떨어지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이때 속력이 붙다라는 말은 이제 뭔가 이제 속력이 이제 올라가는 걸 얘기하죠. 시험에 붙다라고 할 때 이때 시험에 붙다라는 말은 이제 왼쪽에 있는 것처럼 뭔가 두 개가 맞닿아서 안 떨어지는 걸 얘기하기보다는 합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단어의 기본 의미가 추상적인 의미로 발달되어서 쓰이는 경우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영어에도 이제 적용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오늘 배울 부분들인 거죠. 이제 stand가 이제 서다 또는 서 있다는 뜻의 동사인데, 자, 이것이 기본 의미로 쓰인 경우는 이렇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두 사람의 대화인데, Where is Jim? He's standing there. 자, 그랬을 때 이때 Jim은 어디에 있어? 그는 저기에 서 있어. 자, 이런 경우가 이제 기본 의미로 쓰인 경우죠. 또는 이제 두 친구가 또 콘서트에 가서 Where is the singer? Where is the singer? 그 가수는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잘 안 보이는데 뭐 이런 경우인 거겠죠. 자, 그러면 B가 대답을 합니다. He's standing on the stage. 그는 무대 위에 서 있어. 그는 무대 위에 서 있잖아. 자, 그런데 이렇게 기본 의미로 쓰이는 stand가 네, 추상적인 의미로 쓰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stand out이라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추상적으로 이제 발달해서 쓰이는 경우인데, 서 있는데 그 모습이 바깥으로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어떤 서 있는데 그 모습이 바깥으로 튀어나온다는 건데,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이 문장 읽어 볼게요. When I was watching a soccer match, one player stood out. He was on. 자, 그러면 내가 해석해 볼게요. 내가 축구 시합을 보고 있었을 때 또는 축구 경기를 보고 있었을 때 자, one player stood out. 자, 한 선수의 모습이 그 개념이 한 선수의 모습이 밖으로 튀어나왔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축구를 보고 있는데 축구를 보고 있으면 이제 여러 선수들이 이렇게 있겠죠, 그죠? 축구는 이제 선수들이 많이 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여러 선수들이 막 이렇게 운동장에 서 있는 모습을 보는데, 자, 그 중에 한 선수의 모습만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한 선수가 눈에 띄었어. 한 선수가 두드러졌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 사람이 손흥민이었다. 뭐 이런 말이고. 자, 그 다음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When I came into the classroom, a girl stood out. She was really pretty. 자, When I came into the classroom, 내가 교실 안으로 들어갔을 때 a girl stood out. 떼디띠도 뭡니까? 한 여자의 모습, 이 a girl stood out의 개념은 한 여자의 모습이 밖으로 튀었다, 튀어나왔다. 그러면 이제 교실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명의 학생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어떤 여학생의 모습이 이렇게 바깥으로 막 이렇게 튀어나오는 현상인 거죠. 그래서 이때 뜻도 마찬가지로 한 여자애가 눈에 띄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stand out이라는 것은 원래 stand의 기본 의미가 추상적으로 쓰여서 그 개념은 서 있는데 모습이 밖으로 튀다, 튀어나오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말로 뜻은 눈에 띄다라는 뜻을 가진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의미가 추상적인 의미로 발전해서 쓰인다라는 경우들 그 중에서 한 가지 stand out을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게 될 부분이 자, stand 다음에 for와 명사가 쓰이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여기서 설명 한번 끊고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